2020년 8월 8월 30일이네요.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홍준표 의원이 알려준 인민민주주의 회피법을 놓고 제 의견을 발표해 보겠습니다. 오늘이죠. 8월 30일 홍준표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왜 공공의과대학, 공공의대만 신설하느냐? 공공법대도 만들어 판검사들을 말 잘 듣는 삼류 사람들로만 임명하고 공공상대, 경영대학이죠. 공공상대를 만들어 금융인, 기업인도 시민단체 추천으로 만들라. 공공의대, 서남의대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호남권에 공공의대 만드는 것 같고 의료인 파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찬반 논란이 많은데 홍 의원이 분명한 의견을 밝혔네요. 공공의대만 신설을 하느냐 정부 여당은. 그러려면은 판검사 만드는, 말 잘 듣는 판검사 만드는 공공법대도 만들고 시민단체가 추천해서 들어가는 공공상대도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많은 사람들을 선동으로 호도해 코로나 시국에 의사들의 파업을 밥그릇 투쟁이라고 매도하지만 나는 의사들이 파업이 옳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정부 여당이 부동산 압박을 밀어붙이는 행태를 보니 무기력한 여당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어 의료인들이 거리로 직접 나선 것이다. 네. 그런 의견도 밝혔고, 의료원들의 이번 투쟁은 좌파 척결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밝혔습니다. 하루 전인 29일이라도 홍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남보다 잘나고 남보다 잘 사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정권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부모 덕에 스펙 쌓아 뒷문으로 대학 가고 로스쿨 가고 의전원, 메디컬 스쿨이죠. 의전원 가서 판검사 되고 의사가 되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부모 덕에 스펙 쌓아서 뒷문으로 로스쿨, 메디컬 스쿨 가서 판검사나 의사가 되는 이상한 나라 되고 있다. 이런 시작을 했고요. 그들만의 폭주는 여기서 멈추도록 해야 된다. 이번 의료계 파업이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 차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광복절 우파 시위 이후 지금의 전국은 가히 비유하자면 코로나 계엄령 상태이다. 김부겸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겁박을 했었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촛불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때 그 촛불 시위를 누리기 위해서 계엄사가 계엄을 획책했다는 아주 희한한 논리를 만들어서 기무사 장교들을 기소했다가 전부 무죄를 당했던 게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근데 그런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확진자가 늘었다는 조금 회개한 희귀한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서 국민 분노를 억누르는 코로나 유사 계엄령을 만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에 맞서서 의료계가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의료계의 파업과 코로나 유사 계엄령의 대립 상황은 누굽니까? 위안부 할머니의 폭로로 터져나온 윤미향 정의연 부정부패 사건을 밝히려는 세력과 반의를 내세우며 그 부정부패를 덮으려고 했던 정부 여당과 시민단체들 간의 대립과 비슷하고요. 성추행 후 변사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장례식 장자로 지내게 한 세력과 친일 시비를 일으켜서 백선엽 육군대장을 친일파로 몰았는데 그러한 백 대장을 대전현충원의 육군장으로 어쨌든 모시게 됐죠. 그래서 백 장군을 지지하는 세력이 박원순 지지하는 세력과 대립했던 그 싸움과 비슷하고요. 또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윤석열 총장을 올가매려고 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겨운 싸움, 지겨운 발목 잡기 싸움, 궤변을 많이 보여줬죠. 그 다음에 이동재 채널A 기자를 구속하고 한동훈 검사장을 기소하려다가 실패한 걸로 촉발된 검찰과 몇 개 언론 공작 사건들, 검은 유착 싸움, 그거랑 비슷하고요. 또 최재형 감사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월성원전 조기 폐쇄를 둘러싼 질식게임을 하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러한 하나의 다음 단계로서 지금 좌우 간의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의료인 파업으로 저도 봅니다. 홍 의원도 그렇게 봤고요. 지금 정부 여당은 의료인들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파업하는 것을 부도덕하고 이기적인 걸로 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공공을 위해 봉사할 의료인을 만드는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된다는 정서,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허구죠. 의료인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죠. 그 허구를 홍 의원이 그렇다면 그런 논리라면 공공법대도 만들고 공공상대로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해서 한순간에 그 허구를 벗겨냈습니다. 뭐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금방 알아차리실 겁니다. 이 정부 여당이 하는, 저는 정부 여당이 인민민주주의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허구를 벗겨내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좋으면 이것도 해보라고 더 밀어버리는 것이 어쩌면 이 문재인 정권의 허구를 벗기는 한 방법일 수 있다는 힌트가 들어서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자, 좀 정리를 더 해볼까요? 공공대학의 대표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일 겁니다. 근데 이 서울대학교 폐지를 주장하는 게 누굽니까? 이 정부죠. 근데 이 정부가 공공의대 신설을 주장하니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다 놓치고 계신데 가만히 보시면요. 아니, 서울대학교는 폐교하라고 하면서 왜 공공의대는 세워? 모순이죠. 네. 바로 상식을 가졌던 우리 국민과 야당이 놓쳤던 것이 바로 홍 의원이 얘기한, 그렇다면 공공법대 공공상대도 세워라. 바로 그 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서울대학교나, 저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아닙니다. 네, 서울대학교 옹호론자는 아닙니다. 의과대학, 법과대학, 상과대학은 누구나 선망하는 대학입니다. 그러한 곳에 내 자식이 갈 수 있다면 어떤 부모가 마다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좋은 곳을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사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죠. 왜 그걸 알아채지 못할까요? 쉽지 않은데 쉽다고 하는 것에는요, 반드시 독이 있고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민민주주의를 가려내는 길이라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뭐 여러 사건 취재하면서 사기 사건을 취재해 보면은 사기 사건은 내 이기주의 때문에 내가 걸리더라고요. 내 이기심이 나를 피해자로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돈 날린다면 남 탓을 하죠. 그가 나를 속였다 그러는데, 남 탓을 하는데 제가 발견한 진실은 사실은 당신 탓이오, 내 탓이오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을 의사로 만들기 위해서 각종 스펙을 쌓아서 고려대학교 졸업한 딸을 부산의전원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의사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쉽게 의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될 수 있겠냐는 것부터 알아차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공을 가진 교수가 매우 많아야 되고요. 임상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려면은 시골은 좀 어렵습니다. 역시 대도시입니다. 근데 뭐 지방의 시골에 무슨 공공의대를 만든다? 이거는 교묘하지만 그럴듯한 사기입니다. 이런 논리는요, 농사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기후라든지 날씨라든지. 그런 곳에 농토를 조성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억지로 농토를 만든 곳에서 나온 농산물이 원래 좋은 조건을 가진 농토에서 나온 농산물보다 값도 싸고 맛도 좋다고 믿는다면은 공공의대 설립을 지지하시는 게 옳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달리 한번 판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공공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은요, 그러한 사회는 사회민주주의로 갔다가 사회주의로 가게 됩니다. 경쟁하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자꾸 공공과 국영이 들어와서 하겠다고 하면은 그게 인민민주주의로 가게 되고 공산주의로 가게 됩니다. 사실은 세종촌도론도 이러한 인민민주주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딱 한 포인트로 잡아준 게 홍 의원인데, 홍 의원이 이런 얘기 했었죠. 역시 페이스북에다가 정부 여당에서 세종천도론을 이야기하니까 그는 야당은 세종천도론에 반대만 하기보다는 평양천도론으로 대응하면 어떨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본심을 부연 설명을 했는데, 정부 여당이 또다시 대선 전략으로 세종시 천도론을 들고 나온 것을 보고 참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충청표를 노리고 획책하고 있는 세종시 천도론에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은 속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한 다음에, 통일을 앞두고 천도를 구상한다면 수도는 통일 후 평양으로 가고 서울은 경제 수도로 해서 한반도 미래 전략을 세우는 게 미래 비전으로 맞지. 서해안, 세종이죠. 세종으로 수도를 옮긴다는 건 통일을 포기하고 영원히 분단국가로 살자는 것이다. 이렇게 제대로 지적을 했습니다. 웅대한 대륙을 향한 기상은 포기하고 통일도 포기하고 또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자는 세종시 천도로는 한반도 미래 전략이란 전혀 맞지 않는 잘못된 정책이다. 네. 저는 이러한 홍 의원의 지적을
100여 명의 야당 의원이 못한 거를 한 번에 해냈다고 저는 봅니다. 홍 의원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는데 저는 그분이 날리는 멘트와 비유는 김종필 씨가 상당히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분이 아주 그냥 아주 그 사서삼경보다 더 많은 그 고전에 있는 수거를 따서 표현을 멋있게 해서 기자들이 막 사전을 찾고 그랬었는데 JP 이후에 가장 현란한 한순간에 국민을 알아차리게 만드는 유쾌한 비판을 하는 정치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기는 내 이기심 때문에 걸리는데 모든 사기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90%의 진실과 10% 이하의 거짓으로 구성되는 걸로 보여요. 진실이 훨씬 더 많습니다. 100% 순 거짓으로 된 사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도 이게 속아 넘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밥을 지을 때 돌이 조금 들어가거나 모래 조금 들어가면 우리 모래밥이라고 그러죠. 못 먹고 버리잖아요. 또 잡곡을 뭐 조금만 섞여도 쌀이 훨씬 많아도 우리 잡곡밥이라고 그러잖아요. 10% 거짓만 들어가도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근데 거기 속더라고요. 90%에 딱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양천도나 공공법대, 공공상대를 딱 듣는 순간에 바로 이러한 이 10%만 들어가도 이거는 거짓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알아차리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으면 그 국민들은 뭐 할 수가 없죠. 네. 공공의대를 극대화하게 되면 모든 의료의 공공화로 가겠죠. 그게 결국 뭡니까? 무상의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무상의료는 바로 북한 공산주의자의 정권의 구호입니다. 근데 북한의 의료 수준이 어떠합니까 지금? 코로나가 돌고 있는데 완전한 국경 폐쇄하고 그것만으로 그냥 겨우 하는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의료 체제를 굉장히 나쁜 걸로 보는데 저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선진국 가운데 뭐 후진국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가장 의료비가 싼 나라로 저는 대한민국을 봅니다. 미국보다 훨씬 싸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일하시는 중국 교포들, 중국 교포들, 그 다음에 뭐 동남아나 중앙아시아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은요,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서 병원에 가게 되면 상당히 많은 돈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보험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도 해외여행 중에 뭐 다치게 되면은 그쪽에서 치료를 안 받아요. 워낙 비싸니까. 선진국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취만 하거나 뭐 기부스만 해갖고 그냥 한국에 오셔갖고 여기서 치료합니다. 훨씬 싸고 잘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1%, 2% 부족한 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을 깨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정부의 의도라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올여름 피크 때 태양광 발전이 피크 때 기여한 전력량은 0.8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걸 뭐하러 하죠? 태양광 발전이 이번에 홍수 때 얼마나 많이 산사태를 내며 무너졌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이번 홍수 때 평화의 댐은 어마어마한 물을 잡아줬습니다. 덕분에 어마어마한 홍수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수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홍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4대강 때리기에 가장 앞장섰던 게 문재인 정권이고요. 네, 그거는 지난 대선 때 그 동영상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긴 장마가 가져온 홍수 피해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평화의 댐에 대해서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요, 10%도 안 되는 문제에 집중해가지고 90%의 이익을 없애자고 한 사람으로 저는 봅니다. 네, 4대강 사업이 잘못됐다. 태양광을 해야 된다. 탈핵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러한 구호에 속기됐던 우리 국민들이 많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환경주의자의 허상가 지금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정부는 다른 걸 들고 나왔거든요. 코로나 유사 계엄령 상황을 만들어 놓고 공공의대로 국민을 또 속이고 있는데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국민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좀 답답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영화 내부자들에서는 어디에 비교했던가요? 리던던시라는 영어 단어를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스페링은 RUDUNDANCY입니다. 우리 사전들은 불필요한 건 군더더기로 번역합니다. 네, 필요 없는 거. 리던던시는 굳은살처럼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엔지니어링 분야로 가게 되면 안전장치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장치. 자, 우리가 공학을 하게 되면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기술을 갖고 뭔가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런 뭔가를 만들 때는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막 여러 차례 think the unthinkable, 생각할 수도 없는 걸 생각해서
안전과 안보에 대비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Think the unthinkable은 안전과 안보 분야보다는 오히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개발했을 때는 그 새로운 것이 당하거나 일으킬 수 있는 사고가 있습니다. 처음엔 좋다고 하지만 쓰다 보면 부러지고 다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줄이는 방법을 미리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개발할 때는 개발만 생각했는데 방향을 바꿔갖고 무슨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 Think the unthinkable 막 해가지고 새로 개발한 것이 맞거나 당할 수 있는 사고를 가정해서 그 사고를 막는 방법을 그 발명품에 추가해야 됩니다. 그런 걸 추가한 다음에 비로소 시장에 내놔야 팔리게 되죠. 사고를 안 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발명품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내거나 당하는데 그때 또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엔지니어들이. 그걸 이제 우리는 요즘은 솔루션이라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뭔가 하면 인류가 당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마술은요, 우리의 기술입니다. 이 난제를 푼 기술이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 보편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문명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휴대폰을 갖고 있는데 저희 어릴 때는 이거는 영화 속의 존재였어요. 근데 이 휴대폰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지금은 누구나 다 하면서 선 없이 다 전화 걸고 가고 지금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뭘 합니까? 컴퓨터처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격. 이렇게 기술이 결국 마술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고를 다 막는 조치는 취하지 않습니다. 1억 분의 1, 1조 분의 1, 1경분의 1 정도의 사고까지 대비해버리면은 이 신제품의 가격은 너무너무 올라갑니다. 여기 전자파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것이 1조 분의 1로, 1경분의 1로 사고를 날 가능성까지 대비하게 되면 이건 너무 비싸서 못 사게 되죠. 대개 사고는요, 내가 못 보고,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상대도 못 보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제3자도 못 보거나 인지하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네, 아무도 보지 못하면 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고는 대개 한 3중 정도로, 안전장치는 3중 정도로 합니다. 그 이상의 것은 나도 못 보고, 남도 못 보고, 제3자도 못 보는 상황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그것까지 대비해서 어떤 안전장치를 하는 건 솔루션 개발 비용이 너무 비싸서 그렇게 만든 제품은 너무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그건 하지 않습니다. 이걸 비유해서 말한다면 다 집집마다 도시가스 들어오죠. 도시가스를 화재가 낼 수 있고 자살할 때 폭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 집집마다 다 시칼은 있죠. 사람 찌를 수 있잖아요. 근데 다 그거 두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안전장치를 하려면 불을 내지 않는 도시가스를 만들어야 되고 사람만은 절대로 죽이지 않는 칼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거 개발하는 비용은 너무너무 많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하는 겁니다. 안전장치도 그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제품은요, 매뉴얼대로 사용하면 사고를 거의 내지 않아요. 그런데도 매뉴얼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나 가장 많이 시도하는 잘못에 대비한 안전장치부터 하죠. 그리고 매우 확률이 적은 거는 안전장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 하는 거는 그야말로 영어 리던던시 뜻 그대로 군더더기이기 때문이죠. 원자력 발전소는요, 이러한 안전장치 리던던시를 가장 많이 한 시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들은 원전을 해체할 때까지 한 번도 안 쓰이는 게 거의 99.99%입니다. 그야말로 군더더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0.0000001%인 그런 사고 가능성까지 대비하라고 하니까 그거 개발하게 되면 비경제적이니까 아니다라고 설명하는데 그러면 원자력 하지 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탈핵을 해. 이렇게 나와서 완전 반핵주의자가 나오고 환경주의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대안에 넣는 게 신재생으로 태양광인데 태양광은 해보니까 피크 때 기여한 전기도 거의 생산하는 거 없고 비만 오면 무너지고 더 많은 사고를 일으키잖아요. 태양광 발전이 효율을 높이고 사고나 고장 가능성을 떨어뜨리도록 원전만큼 떨어뜨리도록 하려면 수많은 리던던시, 군더더기를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원전보다 지금도 비싸지만 어마어마하게 비싸집니다. 이건 바보짓이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사고가 없는 원전을 사용하는 게 훨씬 낫죠. 네. 근데 이걸 위험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기후라는 겁니다. 기후. 네. 리던던시, 쓸데없는 리던던시 하는 사람이죠. 리던던시와 공공법대, 공공상대에 비유한 공공의대 문제를 이해했다면요. 그리고 홍수 때의 우리 4대강 사업
가치와 평화에 대한 가치를 이해했다면 탈핵과 공공의료, 녹조에 속지 않는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속았던 국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같이 희한한 인민민주주의를 하는 정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방사능 위험이 없어도 좋고 누구나 의대에 갈 수 있어도 좋고 시골 사람도 세종을 수도로 해갖고 수도에 살 수 있어 좋고 녹조가 없이 늘 흐르는 물을 볼 수 있으면 당장은 좋겠지만 잠시 뒤에는 우리는 많은 것을 잃게 될 겁니다. 한참 경기가 좋았을 때를 우리는 개도 입에 1,000원짜리 물고 다니던 시절이라고 표현하죠. 그럴 때의 도시는 불야성이었고요. 술집과 음식점은 손님이 미어 터졌습니다.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진 걸로 보이고 경쟁만 극대화된 걸로 보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걸 다 잃고 나서 보면 개도 입에 1,000원짜리를 물고 다녔던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흥청망청 같지만 그때도 윤리가 살아있던 걸 놓치고 있는 거죠. 고쳐야 할 것 같고 버려야 할 것은 다른 것인데 원전과 지금의 의료체제, 지금의 수도 서울, 4대강 사업, 평화의 댐은 약간의 문제는 있어요. 그렇지만 필요한 겁니다. 약간의 문제점을 절대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뒤집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이 힘을 얻으려면 여간해서는 어려워요. 근데 국민들이 지지하면 가능하거든요. 국민들이 그걸 지지해 주는 순간에 이들은 모래를 뿌려놔서 모래는 10%만 들어가도 밥은 모래밥입니다. 근데 90% 쌀이라고 하면서 뿌리거든요. 근데 그걸 국민들이 쌀밥이라고 믿어주는 순간에 그때부터 그 사회는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의료계 파업하고 코로나 유사 계엄령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럴 때 인민재판 비슷한 게 열립니다. 뭐 팩트 체크니 뭐니 하면서 옛날 같으면 뭔가 윤미향 잘못됐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국회의원 못 되게 하는데 그걸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고 뭐 인민재판처럼 그냥 뭐 다수가 원하는 다수인지 아닌지 뭐 그냥 밀고 나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부정하고 결과의 균등을 요구하는 사회가 됩니다. 잘 사는 이와 잘하는 이를 모욕하고 그들로부터 빼앗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은 뭐 토착 왜구다, 검언 유착을 했다, 서울 중심주의자니까 세동으로 천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자꾸 하면서 이 일부 국민들을 속여버리죠. 이 마침 홍 의원이 평양청도론과 공공법대 공공상대를 거론함으로 해서 90% 속에 숨어있는 10%의 허구를 딱 지적해 줬어요. 그걸 우리 국민들이 알아차린다면 저는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의료계 파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호남인데 왜 반대하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한번 보십시오. 달리 보시면 많은 게 보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실정을 더 얻기 위해서 자꾸 뭘 갖다 대고 있어요. 하나도 앞에 거 문제는 해결도 안 되고 근데 계속 국민들이 혹하고 있거든요. 이 정부는 지지를 받기 위한 거면 별게 없어요. 이러다가 나중에 남북 문제도 저렇게 갈 겁니다. 전자권도 전환받아갖고 나중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회복하지도 못할 상황으로 몰고 갈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옛날에 뭐 보수주의를 비난할 때 국민을 개돼지로 봤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는데 진짜 그런 존재는 되지 말아야죠.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그리고 속지 마십시오. 인민민주주의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